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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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한두통학회 군발두통의 날 특집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군발두통 치료법이 있나요?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있는 이원호입니다. 저는 아까도 한번 했었는데 의정부지대학교병원 신경과 조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 이혜정입니다. 네, 군발두통이 희귀하지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자살두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한 두통인데요. 오늘은 그 치료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면서 어떤 치료법이 있나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것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하나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제 군발 두통의 최신 치료, 급성기 치료, 그 예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군발 두통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아픈데 이게 모르고 다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발 두통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군발 두통이라고 하는 건 이제 3차 자율신경 두통이라고, 이제 눈 주위 이제 얼굴로 가는 이제 감각신경, 5번 이제 뇌신경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두통이 유발되는 그런 서너 가지 두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특징은 이제 항상 한쪽 눈 주위로, 관자 주위로 매우 심한 통증이 있고, 이게 지속 시간이 항상 중요한데 15분에서 3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빈도는 이틀에 한 번에서 하루에 8번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 시간에 편두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편두통은 아프면은 똑같이 눈 주위가 아픈 경우가 많지만 힘들어서 이제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군발두통이나 3차 신경 자율두통은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가만히 못 있고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이제 머리가 아픈 쪽에 이렇게 땀이 나거나 눈꺼풀이 처지거나 동공이 충혈되거나 결막이 충혈되고 콧물, 코막힘, 눈물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 자율신경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군발두통이냐 하면, 두통이 수주 동안 계속 오다가 수개월까지 오다가 멈추는 그런 관해기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몰려온다고 해서 이제 군발기가 있다고 해서 군발두통이라고 하고, 20에서 40대에 특히 이제 남자에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파 군발두통이라고 하면은 이런 3달 이상의 쉬는 휴지기가 있고, 두통이 이제 일주일에서 1년까지도 군발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만성 군발 두통이 이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런 머리가 안 아픈 기간이 1년 중에 3달 미만인 경우, 그리고 두통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편두통과 3차 자율신경 두통은 의사들도 진단이 어렵습니다. 편두통 자체도 이제 조사해보면 진단이 되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대부분 11년 이상 걸린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편두통과 이런 3차 자율신경 두통이 굉장히 헷갈리고 전문가도 진단을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도 더 이런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쪽 눈과 이제 관자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게 비슷하고, 구역과 구토, 빛과 소리 공포증. 공포증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머리가 아플 때 이제 불빛이 싫고, 좀 불 끄고 조용하게 있고 싶고, TV 소리 같은 것도 시끄러워서 듣기 싫고, 이런 정도만 있어도 이제 공포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의 경우는 얘기들은 아프면 가만히 누워서 쉬게 되고, 이제 심하면 양쪽이나 전체적으로 다 아프게 되고, 반나절에서 3일까지, 정말 지속 편두통의 경우는 3일 이상까지도 가는데, 군발 두통의 경우는 이제 만성 두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분에서 3시간 정도 항상 한쪽만 오게 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아까 3차 자율신경 두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특히 이런 군발 두통, 여성에서 많은 반두통, 그리고 짧은 선시티 증후군 이런 것들이 지속 시간제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5분 정도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증상들이 다 겹치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물어보고 또 이제 치료를 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구분이 어려운데 반두통이라는 경우에는 인도메타신이라는 특정 약물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다른 두통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진단하는 게 아니고 진단하는데 몇 번의 이제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발 두통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이런 군발 두통을 의심이 되면 먼저 뇌 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데 CT나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꼭 MRI 그리고 MRA를 포함해서 머리를 찍어야 되고 조영제를 같이 써서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박리, 혈전증, 어떤 뇌경색 아니면 종양 같은 것들이 군발 두통 양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특히 이제 헷갈리는 다른 것들이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 급성으로 왔을 때 굉장히 눈에 통증이 심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안과 진료가 필요하고 부비동경 같은 경우도 심한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겠지만 많이 아플 때는 이제 산소 치료, 급성기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아픈 뭐 몇 달까지도 아프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이제 예방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예방 치료라는 효과가 올라오는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도와주는 이행 치료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 정맥 투여가 필요한 경우나 이런 종양 같은 게 의심돼서 일반적이지 않을 때 이제 검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입원을 하겠고 예방 치료가 실패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원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살 두통이라고 해서 정말 자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동반됐을 경우에도 입원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 치료에 산소 치료가 이제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의료용 산소를 이제 대여할 수가 있는데 이 비재호흡용 마스크라고 이렇게 봉지가 달린 이런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여기 아저씨가 하는 것처럼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얼굴을 막고 산소를 15분 정도 최대 이제 속도로 흡입을 하면은 두통이 이제 빠르게 좋아지게 되고 만약에 이제 너무 이런 산소 치료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응급실에 가서 이제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의료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가까운 산소 충전 업체를 이제 안내 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여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될 경우 이제 먹는 약으로는 경구 졸미트립탄, 케트로락 정맥 주사, 모르핀 주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교수님들은 네. 어떤 치료를 잘 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일단 아플 때는 확실히 산소가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네, 급성기로 이제 응급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보통 산소 치료를 이제 진행하고 집에 계실 때는 당연히 아까 졸미트립탄 이런 이제 이제 특이 치료제 진통제들이 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주사가 확실히 아플 때는 빨리 없애줘야 되니까 주사 위주로 진통제 주사 위주로 좀 치료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산소 치료를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나 저는 이제 안내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번거롭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잘 안 하시고 또 예방 치료해서 좋아지면은 그냥 이제 경구약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는 산소 치료가 더 좋은데 좀 아무래도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저는 경구약의 경우에 만약에 안 듣는다라고 하시면은 요 급성기 치료 기간에는 뭐 2알씩 드시도록 한다든지 아까 뭐 케토롤락 같은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치료 진통제를 같이 병용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급성기 치료를 산소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구약의 그 알수를 조금 늘려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산소 많이
보긴 하는데 이게 또 산소를 해보신 분들은 너무 이게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굉장히 또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집에 구비해 놓고 또 산소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고 막 실제로 이제 그러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접근이 어려우면 당연히 먹는 약이 먼저일 것 같긴 한데 주사나 또 산소가 접근이 또 용이하다면 해보는 게 굉장히 효과 보기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산소가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다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산소 치료가 조금 어렵거나 뭐 차에 산소통을 넣고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될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가장 효과 좋은 거는 이 조믹정, 졸미트리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두 알을 먹으면은 가장 빨리 듣고 약 중에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이런 졸미트리탄이 좀 구비가 안 돼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스마트리탄이라는 다른 편두통 약을 먹으면 또 다음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산소 치료 안 하는 분들을 조믹정을 드리면은 대부분 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데 다들 이렇게 네. 치료 잘 되고 계실까요? 근데 말씀하신 예방 치료가 잘 되면 급성기 약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스마트리탄은 예전에 많이 써보셨다고 하는데 하셨는데 네, 어떠신 사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병원마다 되게 약이 네. 또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또 졸미트립탄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스마트립탄 처방을 해서 드리긴 하는데 뭐 드시면서 이렇게 뭐 효과가 없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않으셔서 물론 이제 졸미트립탄을 써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병원마다 조금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어떠세요? 다른 거 좀 써보신 거 있으세요? 저 다른 트립탄 있으세요? 저도 스마트립탄을 그 다음으로 사용해 보기도 하고 정말 좀 간혹 드물게 편두통과 군발두통을 같이 앓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편두통약으로 다른 트립탄 제제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급할 때 군발기에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간간히 효과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좀 심하다고 하면은 이부프로펜을 같이 좀 주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 간다 하면 나프록센을 같이 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데 그게 뭐 더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비교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하다고 하면 진통제도 좀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아플 때는 이렇게 졸미트리탄이나 산소 치료를 하는데 아픈 예방 치료라는 건 아픈 이제 횟수나 강도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듣는 게 대부분은 한 2, 3주 이상 있어야 효과가 올라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아프면 힘드니까 급성기보다는 아니 조금 예방 효과가 약간 있으면서 빠르게 효과를 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이행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예방 요법인데 군발두통에서 이제 제일 잘 듣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가 잘 듣고 이제 경구약으로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이제 점차 감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신경 차단하는 요 후두신경 나오는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이제 리도케인과 같이 주사하면은 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 치료가 먹는 약보다는 좀 부작용이 적은데 이 스테로이드제가 사실은 용량이 뭐 많고 적은 거와 달리 단기간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는 하지만 위장장애나 특히 이제 위궤양이 있는 경우 위출혈이나 위천공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이제 혈당이 많이 높아지거나 어떤 그런 호르몬 체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편리성 때문에 이행 치료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좀 더 쓰는데 어떻게들 하세요? 아마 저도 경구 스테로이드가 아마 예전부터 가장 많이 쓰였었고 그래서 쓰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있는 분들은 이제 약간 쓰기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 빼고는 대개는 이제 군발두통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아무래도 두통이 있으시다 보니까 뭐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써볼 만한 게 좀 대부분 좀 또 건강하신 분들 이제 남성분들 요새 여성분들도 늘어났지만 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워낙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좀 최대한 빨리 없애지게끔 짧게 쓰고 이제 끝내는 그런 식으로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혜정 선생님은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세요? 저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아플 때 말고 아프지 않을 때 이걸 복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능하시면은 경구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면서 가는데 그게 좀 이해가 어렵거나 그 약물을 잘 드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일단 후두와 스테로이드를 먼저 쉽게 외래에서 진행을 해보는 편이긴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외래 진료가 시간이 많이 밀리면 그렇죠. 이런 쉽지 않죠. 주사 네. 치료를 하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렇죠. 그럴 때는 약물 치료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치료로는 가장 이제 효과가 좋고 이제 권고되는 예방약이 이제 베라파민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혈압약이자 이제 부정맥약인데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군발 두통이 아직 우리나라에 허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국제적으로는 가장 인정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두통, 이런 심한 두통이 이제 반 이상 주는 경우가 이제 80% 이상이고, 1에서 2주 내 효과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효과가 보는 데는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이액 치료를 하게 되고요. 얘기 드린 대로 부정맥 약이기 때문에 좀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제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맥박이 많이 느린 경우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전도를 찍게 되고요. 괜찮으면은 1000ml면 이제 보면 80ml짜리인데 꽤 많이 먹더라도 새로 심전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뭐 피로한 것 그리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어지러움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건 이제 변비라서 변비약을 이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비약 중에 마그네슘 제제는 또 두통 예방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복용하면은 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공발 두통에서 먹는 약 예방 치료로 나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편두통보다는 어떤 그런 연구로 잘 밝혀진 약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베라파밀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처방하면 환자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혈압약 준다, 뭐 이렇게 부정맥약 준다,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냐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량 저희가 쓸 때 이런 약제들은 대개는 부작용이 이렇게 사실 예상한 것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이렇게 부담 없이 쓰는데 그래서 저도 이소틴 요 베라파밀 제제를 먼저 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혜정 선생님은 저도 심전도 처음에 드리기 전에 확인하고 기본적인 그 맥박수를 확인하고 처방 드리긴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주기적으로 좀 짧게 뵈면서 어지럼이나 다른 부작용 있으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전도 보면서 그렇게 드리는 편입니다. 네, 사실 이 두통 예방약에 우울증약, 항경련제, 뭐 부정맥약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런 약이 아니고 두통 예방약이라고. 목적이 다르면 약의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분은 그런 성분이지만 두통에 쓸 때는 그냥 두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처방전 가슴에 약국에서 주는 그건 네. 이제 딱 그 어떤 메인 그 효과에 대한 이제 약 설명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이거 나한테 두통약 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약을 주셨지 해서 이제 많이 질문이 오시는데 두통 치료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료 볼 때 사실 설명을 드려도 약국에서 다시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네. 겁이 나가지고 안 드시는 경우가 다시 연락이 많은데 또 오고 네. 뭐 네, 그렇죠. 저희가 의사니까 믿고 드시면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또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환자가 네. 다양하게 오시니까 하나의 약이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법으로는 이제 리튬이 예방 치료에 쓰입니다. 리튬이라고 하면 우리 주기율표 이런 금속 물질 생각하게 되고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부터 이제 약으로 많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쪽에서도 많이 조울증이나 이런 데 쓰지만 군발 두통에도 시상 하부 쪽에 작용하여서 군발 두통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손 떨림이나 위장 장애, 뭐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항상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나한테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약을 줄 때
어떤 부작용이 없으면 그냥 먹는 거고 생기면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면서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주로 베라파밀을 다 잘 들으셔가지고 이제 수면 두통에는 쓰는데 군발 두통에는 리튬을 잘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리튬이 조금 의료진이 쓰기에도 조금 주의가 할 게 많아서 네. 그쵸. 혈액 검사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베라파밀을 쓰다가도 근데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쓰면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걸 먹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런 과정에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일 효과 좋은 앞에 두 약물들이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편두통 이제 예방에도 쓰이는 그런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익스 이런 거 이제 항경련제거든요. 근데 이제 두통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군발 두통이 이제 시상 하부랑 이제 3차 신경 이렇게 연관이 돼서 사실 수면 사이클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면 구조를 이제 안정화하고 렘수면을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로 이제 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멜라토닌을 이제 먹습니다. 또 프로바트탄이 이제 좀 효과가 긴 편두통 트립탄 제제인데 이게 이제 어떤 월경 편두통 때 예방하는 것처럼 좀 먹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더 효과 좋은 치료는 최근에 나온 이제 항 CGRP 항체가 300ml를 썼을 때 군발 두통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으로 두통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이는데 사실 비용이 비싸서 쉽지 잠시만 감기가 걸려가지고 비용이 비싸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라파민을 다 우선적으로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실 이게 저희 나라엔 아직은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그쵸?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량도 이제 그 기존에 그 한번 쓰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한 이제 120mg짜리거든요. 그 주사 한 개당. 근데 이제 실제로 연구로 됐던 건 300mg을 줬을 때 효과가 나왔던 거라 이게 용량도 저희가 맞춰서 쓸 수도 없고 일단 나라에서 허가도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허가만 된다면 사실은 이게 이미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이제 사파판두통에서는 돼 있기 때문에 되면 나중에는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국내 한 그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240mg, 그러니까 두 펜을 사용해서 예방 치료를 하는 거를 했을 때도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된 게 있어서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두 펜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는 다 인정된 건데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보험이 그걸 따라가주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이제 학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도 좀 의료진과 상의하면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군발 두통이라는 질환이 군발 두통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질병이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상하부와 이제 연결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만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 위궤양, 협심증, 뇌경색, 고지혈증 등의 위험이 없는 사람보다 이제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담배를 펴는 경우 담배가 이제 이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이 이제 굉장히 군발 두통을 잘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발기에 술에 입만 댔는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끊으셔야 되고 특히 이제 계속 얘기 드린 게 자살 두통이라고까지 하는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불면증도 시작이 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경우는 꼭 이제 병원을 잘 가서 진단을 잘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이런 고통을 이제 좀 경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생활을 이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저는 수면 진료도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40세 이상 남자 군발 두통이 있고
체질량이 25 이상이면은 마른 편 아니면 대부분 이 정도가 되거든요. 3분의 1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또 자다가 숨이 이렇게 막히면서 깨는데 깨면서 또 혈압이 그렇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더 오르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40대 이상이면 꼭 이제 이쪽으로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동반된 경우에도 한 15% 정도까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진단이 이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두통인가 군발 두통인가 이런 게 구분이 어려워서 진단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두통 일기를 잘 작성해 주시면 이거는 편두통입니다. 이건 군발 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둘 다 있는 사람이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동의합니다. 네. 네. 특히 음주 부분이 제일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오히려 환자분들이 그 기간에는 음주를 되게 조심하면서 오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편두통도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이 있으신 분들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꽤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군발두통이랑 편두통이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군발두통처럼 몰려오는 게 그냥 편두통 환자가 뭐 항상 보면 매달 똑같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떨 땐 심하게 아팠다가 또 약하게 아팠다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이게 편두통인데 군발두통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각 편두통, 군발두통 둘 다 있는 환자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방 치료를 좀 둘 다 효과를 보는 맞아요. 그런 네. 치료들을 사용하면 그럴 땐 엠겔러치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그렇죠. 같고 네, 뭐 네. 토피라메이트 같이 쓰는 것도 좀 그렇죠. 도움이 네. 될 것 같고 결국은 안 아프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적절하게 약을 먹어서 안 아프고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음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편두통 환자는 술 먹고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군발두통 환자는 술 먹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피합니다, 술을. 그래서 조금 그런 걸로 구분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군발두통 급성기 치료는 아무래도 이제 먹는 약물 치료가 가장 많고 진통제 같이 하고 산소 치료는 아무래도 제일 효과가 좋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서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치료로는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나 주사 스테로이드가 좀 아마 후두부 주사보다는 좀 많고요. 베라파밀 치료가 제일 많고 리튬 치료는 아마 베라파밀을 보통 우선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군발두통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질문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 이혜정 선생님이 한번 네, 많은 해주실까요? 분들께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송하연님께서 질문 주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두통이 매우 자주 있어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데 일주일에 몇 알까지는 괜찮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먹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은 횟수를 세가지고 그게 이제 몇 달간 한 달에 8번에서 10번을 넘으면 그거는 이제 예방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번 달만 한 10번 넘게 아팠다. 그랬다고 꼭 예방 치료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아플 때는 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게 몇 달 이상, 열흘 이상 진통제를 먹고 하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고 이제 약물에 약간 알러지가 중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약 먹은 횟수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진통제도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 진통제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자주 먹게 되면은 진통제로 인한 두통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네, 자꾸 좀 넘어가면은 그래도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드시거나 그러면 진통제를, 그럴 때는 좀 이제 두통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좀 두통에 대한 예방 치료를 좀 하시면 그 빈도도 줄고, 이게 결국 많이 먹게 되면은 언젠가부터는 거의 매일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두통을 더 안 좋게 한다는 건 이미 연구에서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혹시 한 달 일주일에 몇 번까지 드신지 확인해 보고, 그게 조금 이제 3번 이상이다 그러면은 좀 진료를 받아 보셔서 좀 이렇게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아프실 때는 그 통증이 멈출 때까지 조금 드셔보시되, 그게 몇 번이나 어떤 종류로 드시는지, 그리고 효과는 얼마 만에 사라졌다가 다시 아프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적절한 진통제를, 종류를 또 선택할 수 있고, 예방약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아마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리추억님께서 주신 얘기입니다. 50대 후반 환자분이시고 두통을 달고 사셔서 습관처럼 복용하시는데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두통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일 복용하신다는 상황 자체가 두통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히 진단이 되었고 이제 치료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어쨌든 두통약의 부작용으로서 특히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뭐 위식도 정맥 역류 뭐 이러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먹는 거는 사실 권고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원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먹는 거는 안 좋습니다. 매일 먹는 거는 안 좋고, 그 얘기 드린 대로 적절한 그 두통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오시면 이미 약물 과용 두통의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을 먹으면 잠깐은 두통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 약에 의해서, 약의 알러지나 이제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리가 계속 또 아픈 게 생기기 때문에 약을 이제 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약만 끊으면 머리가 아파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통을 줄여주는 다른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다음 질문 주신 거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눈 통증, 머리를 찌르는 통증이 같이 있고 일정 주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괜찮을 땐 괜찮으신데 아플 때는 약이 잘 안 듣는다고 하십니다. 군발 두통으로 아예 진단을 받으신 분인지는 지금 확인이 어려운데 산소 치료와 엠길러티 말고 먹는 약 어떤 거 도움이 되냐 여쭤보셨습니다. 혹시 일단은 군발 두통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루간의 주기도 있을 수 있고 연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두통이 이제 연달아 오는 것을 군발처럼 착각하실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아까 먹는 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 지속 시간이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군발 두통이면은 졸미트립탄이라는 약을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산소 치료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편두통이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닌 다른 트립탄 제제를 이제 먹거나 하셔도 될 것 같고, 엔갈러티는 이제 두통의 빈도나 이제 삶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봐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하면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먹는 약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른 상황과 이제 고려하여서 예방 약물 치료를 이제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사계절 33님 연락 주셨는데 50대 초반 남자분이시고 한 달 반 전쯤부터 왼쪽 뒷목이 반복적으로 찌릿하고 일주일 정도 증상이 지속되고 거의 없어질 때쯤 이제 왼쪽 귀가 먹먹하면서 얼얼하고 묵직하셔서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고 먹먹함은 좋아졌는데 아직도 얼얼하고 묵직한 게 있다라고 하시고 왼쪽 뒤통수로 살짝 찌릿하다고 하십니다.
비슷한 증상들로 외래 제일 많이 오시는 증상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혹시? 근데 이게 그 50대 초반이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식의 두통이 예전에도 좀 몇 번 있었거나 뭐 비슷하게 아팠던 경험이 있으시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좋아질 수도 있고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50대가 넘어가서 생기는 두통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다른 문제가 없는지, 뇌 안이나 뭐 뇌 주변 구조물에 문제가 없는지 좀 봐주는 거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되는 게 거의 일주일 하셨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 2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계속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면 일단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저는 뭐 머리 쪽에 검사, 뭐 MRI든 CT든 검사를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은 대개는 뭐 펜두통도 이렇게 뒷목이 아플 수도 있고 찌릿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약 쓰면 이제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이거는 증상들을 조금 더 이제 진료를 봐야 알겠지만 뭐 후두 신경통이든지 아니면 편두통 오면서 좀그 무해 자극 통증 이런 게 같이 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이게 전에 머리 안 아프셨던 분이라면 조승 교수님 말씀대로 머리 MRI를 꼭 한번 찍어 봐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속되면 그 적절한 이제 신경통 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복용하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아마 얘기하시는 게 뭐 경추성 두통 이런 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니라서 한 달 반 네. 동안 아프셨으면 꽤 오래 아프신 거는 네, 맞으니까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신경과 진료를, 두통 보신 선생님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비비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오른쪽 반만 특히 두피 부분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고 20여 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이제 두통의 다른 증상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통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앓고 계셔서 어떻게 지내면서 치료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통 네. 환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형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다 이런 증상도 다 저희는 두통으로 생각하고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머리만 아프신지 아니면 머리 아플 때 뭔가 다른 증상도 없는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한쪽만 아프다고 해서 뭐 펜두통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한쪽의 두통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아프시면 이제 펜두통일 가능성이 그래도 높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펜두통도 다 약도 있고 관리하시면 이제 두통이 그러니까 완치의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만 되면은 내가 두통은 그냥 이제 아플 때 잠깐 약 먹고 또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도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진료를 잘 받으시면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이 지났으면 뭐 머리에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검사는 한번 네, 안 하셨으면 한번 그건 연세에 따라 아마 네, 그쵸. 다를 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진료는 보시는 얘기들이 그런 편두통이나 아까 반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실 것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기가 어렵고 진료를 이제 잘 보시면은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단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버즈 이어폰으로 음악을 오전 4시간 정도 이틀간 사용해서 두통이 생기셨다고 하셨고 일시적인 경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끔 이제 쪼그린 자세로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해도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셨고 이것도 하루 이틀 지속됐는데 괜찮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어째선 유발이 되었던 두통인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다시 오지 않으면은 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없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발 상황이 없어도 두통이 계속 있다면은 당연히 진료를 봐야 될 것이고,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었다가 호전이 되는 양상이라면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지만 이게 반복이 되고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하시면은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저렇게 소리를 좀 오래 듣거나 아니면 좀 세게 들으시거나 이런 소리 자극에 좀 두통이 유발되는 분들도 좀 있고 저 자세도 이제 좀 이렇게 쪼그리거나 뭐 상체 숙이거나 하면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복압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취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뇌도 이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을 다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각각 다른 두통이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머리가 아프다 하실 때 그 아픈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시면 왜냐면 이게 본인의 어떤 두통 유발 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발 인자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피해서 안 오면 그게 최고인 거고. 근데 이제 뭐 이게 피할 수 없는 행동이다. 뭐 일하실 때 작업하시는 게 피할 수 없는 행동이면 그거를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약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검사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이 질문만으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런 걸로 반복적으로 머리가 아프시다 그러면은 한번 전문 두통 진료를 보시고 또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들을 좀 써보면 실제로 이런 게 자극이 돼도 두통이 안 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쪼그린 자세에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머리 영상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 가라니근님께서 휴대용 산소 시중에 파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휴대용 산소가 어쨌든 뭐 고산지대에 갈 때 구비하는 산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가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뭐 캔 같은 거. 근데 요새는 있잖아요. 그런 산소 휴대용 산소기를 팔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그 산소 치료는 그 속도도 용량 그 산소가 이제 분당 들어가는 코 안으로 그 용량이 되게 중요한데 시중에 파는 게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응급실이나 뭐 이제 입원해서 하는 산소 치료는 10에서 15리터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입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휴대용 산소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아주 막 그 효과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효과는 있다라고 얘기는 하셔서 근데 이제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분발두통에서 쓴 산소 치료에 딱 적합한 그 용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워낙 힘드신 두통이니까 한번 그래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음 반백의 품격님께서 일반 의약품 중에서 군발 두통에 효과적인 게 없나요?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병원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두통이 심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분뇨지책으로라도 뭐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 같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해 보시고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 키보드 매니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약간 눕듯이 편한 자세, 그러니까 뒤로 눕듯이 편한 자세로 계시다가 일어나면 엄청 어지럽고 띵한 현상이 자주 있는데 이것도 두통의 일환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보통 기립성 어지럼증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포츠라고 해서 이제 자세성에 의해서 맥박이 빨라지는 그런 것과 동반된 두통이나 어지럼증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유발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고 근데 증상이 지속되거나 하면은 간단한 진통제 같은 거 복용해 보시면서 경과를 보셔도 되고 근데 자주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저질환, 심장이나 뭐 부정맥 같은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약을 좀 약하게 먹어야 되고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고 좀 짜게 먹거나 이제 주경 같은 걸 좀 따로 먹어서 그 몸에 염분이 있어야지 몸에 수분이 많아지고 혈류량이 많아지고 그래야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제 체위성 빈맥 증후군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고 다리 일어나기 전에 다리 쪽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미리 하고 일어나고
평소 이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다리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거를 이제 피하셔야죠. 그래서 그 약물 치료보다는 그렇게 본인의 이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냥 살자님께서 친언니가 예전부터 두세 달에 한 번씩 머리가 종일 아파서 병원에서 MRI까지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큰 병원에 예약 주신다고 합니다. 언니분께서 이제 말할 때 채머리가 좀 있으시고 두통으로 매일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MRI도 촬영하셨지만 혹시 혈관에 문제는 없는지 그 MRI 그 촬영하신 항목 중에 머리 혈관도 포함되는지는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일회성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가는 두통의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이게 뭐 며칠씩 지속되는 그리고 고강도의 두통이라고 하시면은 예방 치료를 고려하시거나 다른 형태의 두통에 대한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빈도가 저 정도로 네, 하시면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게 예, 많지 않은 사실 편이셔가지고 그렇죠. MRI가 정상으로 한번 나오셨으면 검사를 뭐 아까 말씀드린 혈관 검사 안 했으면 이제 그런 것까지 해보실 수 있는데 뭐 반복해서 똑같은 검사를 또 뭐 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 이런 거를 보니까 아마 좀 우울증, 불안증이나 PTSD 이런 게 좀 그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마음의 병이 또 머리를 더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진료를 받으시면 두통도 같이 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흔드는 거는 크게 두전증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약간 사경증 같은 게 약하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본태성 떨림증 같은 게 있을 때 조금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쪽이 뭐 두통과 연관된 거는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저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우측 뒤통수가 아프다가도 다음 날은 왼쪽 뒤통수가 아프고 또 다른 날은 머리 윗부분이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프고 하지만 또 쉬면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우측 뒤통수가 아픈 날이 더 많고 그럴 때면 우측 눈이 빠질 듯 아프거나 우측 눈을 보면 힘이 풀린 것 같이 뭐 눈꺼풀이 약간 감기는 것 같습니다. MRI나 MRA를 찍어보는 게 원인을 알 수 있나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위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픈 두통은 보통은 뇌 원인인 경우들이 크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뇌순환염이나 어떤 감염성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그 뒤에 얘기는 혹시 군발 두통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일까요, 혹시? 근데 왼쪽도 아프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편두통을 생각하고 이제 드물게 군발 두통이 뭐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빈도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편두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를 고려하거나 빈도나 강도를 고려해서 여전히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뇌 영상 검사를 해서 원인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미축복님께서 이마 전체 두통이 수시로 있고 잠깐 아프기도 하고 1시간 정도 가기도 하는데 몇 년 지속된다고 하십니다. 녹내장도 앓고 계시고요. 녹내장 관련 두통인지 다른 이유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녹내장이 잘 적절히 조절되고 있고 안압도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녹내장과는 별개의 두통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가 보통 두통 예방약을 쓸 때 녹내장 환자분들께는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면은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진단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특히 두통이 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검사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녹내장과 일반 두통을 어떻게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녹내장은 이제 봤을 때 보면은 시야 그렇게 두통이 있을 정도로 심할 때는 이제 시야도 이상이 있고 한쪽 눈 위주로 이렇게 뻘겋게 붓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로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뭐 급성 녹내장으로 두통이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얘기하신 내용으로는 그냥 긴장형 두통일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긴장형 두통이 자주 있을 때 저희가 제일 효과가 좋은 그런 약물들이 녹내장에서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폐쇄광 녹내장이기 때문이긴 한데 아마 그런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과 같은 데서 확인이 안 되면 좀 쓰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그런 때 어떤 약물들을 쓰시는지. 네, 일단 녹내장에서 쓰면 안 되는 약들이 금기약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빼고 하는데 말씀해 자주 아프시면 그러니까 예방약이나 뭐 요새 쓰는 주사제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약들 뭐 저는 요새는 하도 이제 주사제를 많이 쓰니까 좀 이제 걱정이 되시면 주사제 요새 나온 이런 표적 치료제로 나온 주사제들은 별로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금기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편두통이 맞다면 이제 그런 치료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 긴장성 두통이면 이제 그런 주사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먹는 약으로 쓰셔야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경우는 프리가발린 쪽으로 그러세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음. 아무래도 목내장 이런 쪽 연관이 없고 그래도 전신 통증도 좀 잡아주고 하니까 괜찮으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 받은 내용은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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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